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계보고서를 공고,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은 오는 8월 16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포함한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13일 국제선거포럼이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선거 관계자와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제목의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은 오는 8월 16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5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첨부 서류를 포함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첨부 서류 중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 서류, 수입 지출한 예금 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52억 8천여만 원이며 이 중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126억 6천여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6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축소 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혁입니다. 5월 10일은 제10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을 포함한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됐는데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해 공명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간소하게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선거 유공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기념식은 2021년 재보궐선거의 현장과 유권자 활동 영상 상영, 소중한 권리, 아름다운 유권자 주제의 기념 영상 상영, 선거 유공자 포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수상자 소감 영상 상영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2021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인데요.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와 선거 분야 주요 국제 이슈 논의를 위해 마련된 2021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국내외 선거 관계자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2021년 서울국제선거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2021년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1세션은 민주주의 위기와 선거의 신뢰성 확보를 주제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래된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고, 2세션은 선거에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SNS 플랫폼의 올바른 역할과 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국제선거포럼에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구립증산정보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미래 유권자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5명이 참석했는데요. 미래 유권자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선거와 미디어,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가짜 허위 정보 대처 및 선거정치 정보의 올바른 선택 방법,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실습 등의 내용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편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인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선거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연중 학교,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미래 유권자부터 일반인, 정당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선거 정치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단체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2억 7,828만 5천 원, 국민의힘 46억 1,200만 2천 원, 정의당 7억 6,856만 4천 원, 국민의당 3억 4,091만 6천 원, 열린민주당 3억 2,300만 49만 원, 기본소득당 800만 3천 원, 시대전환 780만 7천 원, 민생당 2억 3,141만 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하는데요. 경상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보조계상 단가를 곱하여 선정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매년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8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처음 개설되어 지난해까지 총 4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명문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보 등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선거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선거의 디테일입니다. 지난해 48.1cm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투표용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었어?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등록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별다른 자격 제한은 없는 걸까요? 바로 오늘 선거의 디테일에서 그 궁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선거권이 충족되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재산 등에 의한 입후보가 제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 몇 가지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요. 가장 큰 조건, 바로 나이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선거는 25세 이상의 국민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경우 거주 요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대통령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일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선거일 기준 90일 이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입후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자, 이제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후보 등록을 하러 갈 차례죠.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서, 정당 추천서 등의 서류,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시 도지사 선거 기준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 원, 구시군 의원 선거 20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후보 등록이 끝나고 5일 뒤 선거 기간이 개시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 후보 등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3, 2, 1.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5월 23일까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춘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논제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 토론대회 페이지에서 논제와 추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2018년부터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열릴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 강연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